그러면은 이제 두 나라를 경험하셨던 두 나라의 차이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혹시 그럼 그러니까 스와질랜드와 모잠비크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면 사역을 하시면서 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느냐 아니면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좀 그 스와지 역사를 보면 좀 젠틀하게 식민 통치를 했어요. 식민지 그 교육을 위해서 예산까지 네, 그 본국에서 책정할 정도로. 네. 그런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취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식민 지배가 끝날 때도 영국에서는 이제 왕정, 영국도 왕정이고 스와질랜드도 왕정인데 왕정에서 왕정을 이양할 때 아주 거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나이스하게 정권이 이양된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권력, 그 군사 투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한 거죠. 예. 그래서 포르투갈 그 현지인들한테 이제 10일 내로 나가라. 네, 그 추방 명령을 다 내쫓고.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독립의 과정들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잠비크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공산주의였거든요. 네. 독립한 후에 그래서 공산주의를 경험해서 굉장히 쏘리라는 말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미안하단 말을 하면 그건 이미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스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네, 또 그 아프리카 전통을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어요. 네, 대가족제도 전통. 네, 그다음에 그 왕, 그다음에 추장, 그다음에 그런 집안의 뭐 그런 노인들, 그 어른들, 뭐 이런 그런 전통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다르죠. 그렇군요. 같은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아프리카인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선교사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 다르네. 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 뭐 저희 교회 그 탄자니아 일대 후원하는 아동들도 보시면서 딱 보시자마자 이제 부족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족이 다르죠. 네, 마사이족이랑 그 이제 모잠비크 그다음에 스와지는 응구니족이라고 하는데 대분류로 반투족 밑에 마사이, 반투족 밑에 이제 응구니. 근데 이제 응구니족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이게 딱 보시면 다른 게 느껴지나 봐요. 그 어떤 우리 원주민 형제가 왔고 자기는 피부가 브라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흑인이 뭐가 브라이트하는가. 그래서 가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흑인 그 아프리카 그 이제 흑인 현지인 중에서도 얼굴색이 정말 검은 분이 있고 얼굴색이 굉장히 밝은 분이 있어요. 지금 그 저기 탄자니아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그렇죠. 얼굴이 그 피부 색깔이 굉장히 밝네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굉장히 더 검은 아이들, 검은 분들도 있거든요. 마치 이런 걸까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세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을 비교해 놓고 이제 다 같이 아시안이라고 했을 때 발끈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나라의 문화에 이제 젖어 들어가야 이제 보이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국과 달라서 그 현지에서 이제 실수했던 에피소드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1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중에 그런 실수 없는 선교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스와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5년간 화학 교사를 했습니다. 5년간 화학 교사를 했으니까 이제 화학을 이제 막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학원에서 또 이제 가외하면서 아이들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식 그 발음에 좀 많이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한국식 발음에 좀 많이 이제 그 적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아내가 한국 시간에 이제 그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뭐 약간 전문 용어긴 한데 이제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먹는 마가린 아시죠? 그래서 마가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린인데 애들이 막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희들 왜 웃냐 했더니 마가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가린이지. 그랬더니 마가린이 아니고 영어로는 메저린 이렇게 발음해요. 메저린. 처음 알았습니다. 저 사실 처음 알았어요. 메저린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마가린이라고 발음해서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었던 이제 그런 그렇군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운전석이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근데 남아프리카는 영국 식민 통치를 받아서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왼쪽으로 이제 달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그 처음에 이제 언어 연수 갔을 때 이게 보통 중앙선이 있으면 잘 안 헷갈려요. 중앙선이 약간 잘 안 헷갈리는데 중앙선이 없으면
왼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네네네. 네,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 그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인터체인지 이렇게 이런 그게 큰 인터체인지는 아니고 네. 작은 인터체인지였는데 막 길을 몰라서 헤매다 보니까 역주행을 해가지고 오. 네, 역주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막 차가 네, 정면에서 네. 오고 막 이런 실수도 있었고 마침 경찰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갖고 그 경찰서 가야 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바이올레이션이다. 이랬고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는데 오. 나 유학생이고 나 몰라서 이랬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백인 경찰이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이쪽 그래서 이렇게 나가라. 네, 그래서 한번 네, 살아났던 경험 있죠. 진짜 저는 그 핸들이 반대쪽에서 운전을 안 해가지고 네. 이제 좀 상상이 잘 가지는 않는데 진짜 시야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적응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영어에 관한 뭐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보통 아이스박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이스박스 뭐 담아. 아이스박스는 내가 가져올게. 그랬더니 우리 같이 함께 일하신 목사님이 아이스박스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쿨러박스 그러더라고요. 쿨러박스. 거기서는 이제 쿨러박스라고 합니다. 쿨러박스. 네. 아이스박스는 못 알아들어요. 네. 쿨러박스 뭐 이제 그런 영어상인지. 이게 영어를 잘 배워야겠네. 영어를 배우고 나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거의 현지에서 또 현지에 쓰는 영어를 그렇죠, 콩글리시를 쓰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그러네요. 드립니다. 네. 마가린 아니고 메조린.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네, 메조린.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네, 메조린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현지에 계셔서 운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겠지만 현지에 계셨다가 한국에 오시면 또 한국에서 또 실수하시는 부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이게 중원선이 없는 경우에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역주행식으로 가는 이게 경우가 종종 있죠. 참 혼란스러우실 수도 근데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 좀 그렇군요. 적응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워낙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엔 조심해야죠.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운전석에 타야 되는데 네. 한국에 와서 왼쪽으로 타야 되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그렇죠. 그거는 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습관이 드셨으니까. 또 깜빡이가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깜빡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한국은 주로 왼쪽에 다 깜빡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 지시등이 네네. 깜빡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방향 지시등이 왼쪽에 있는데 외국처럼 또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또 뭐 오른쪽 놓고 뭐 와이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진짜 이게 사소한 거지만 진짜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간다라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에피소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셔서 그 땅에서 정착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좀 가장 재밌고 기억에 남았던 거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와질랜드에 있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남부 아프리카 감리교회 하이벨트 스와질랜드 연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 일부 지역과 스와질랜드 지역이 함께 연회로 묶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감리교 목사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하잖아요. 그 이제 그쪽 언어로 시노시라고 하는데 시노스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백인 목사님들, 흑인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이제 그 평신도 대표들도 다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 남아공이 인종차별이 끝난 것 같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례를 들어서 흑인 목사님이 성찬을 준다. 그러면 어떤 백인들은 성찬 이렇게 받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흑인 목사가 설교하면 내가 당신한테 설교를 듣느니 지옥에 가겠다면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연회를 갔더니, 그 평상 그 이제 그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다 섞여서 앉아요. 밥 먹을 때는 쫙 갈립니다. 백인 목사든 백인 목사들끼리, 흑인 목사이면 흑인 목사들끼리. 그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흑백이 쫙 갈려서 먹어요. 저 혼자 아시아인인 것이죠. 저는 어디 앉아야 됩니까? 줄을 서고 있는데 밥을 타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 여자분이 당신이 어디 앉을 거냐고 저한테 막 웃으면서 물어요. 그래서 글쎄 여기 다 백인이 그냥 나 혼자 아시아인이라서 나 혼자 동양인이라서 어디 앉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그 백인 감독님이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인 감독님 그 자리에 가서 앉아 밥을 먹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그 흑인 감리사님이 앉아서 또 식사를 같이 셋이서 흑인 한 명, 백인 한 명, 아시아인 한 명 이렇게 이제 식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이게 참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뿌리 깊은
차별의식. 그렇죠. 여러분 이건 참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오지에 가면 이제 재밌는 벌써부터 웃으시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지에 가면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제 네. 한 번은 이제 함께 일하는 그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 네. 우리 저희 감리교회 건축에 좀 후원을 해주셔서 오. 이제 그 아주 그 차 타고 한 마포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오지로 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밤에 이제 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화장실 저기 있다고 근데 거기는 오지니까 뭐 없죠. 뭐 네.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변을 보고 근데 궁금한 거예요. 소변을 보긴 봤는데 밑에 뭐가 있지? 그런 이제 이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춘 거예요. 밑에 뭐가 있는지. 그 밑에 벽에 바퀴벌레들이 새까맣게 완전 새까맣게 그 탁탁 붙어 있는 거죠. 바퀴벌레들이죠. 바퀴벌레들이. 그 자기만 알고 오면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성교사, 그 화장실 간 말이야. 밑에 바퀴벌레가 새까맣게 붙어 있어. 그다음부터 제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번은 자매 2명이 한번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갔었는데 함께 그때 방문하셨던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네. 이제 오지에 갔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화장실에 가셨다가 이 화장실에 이게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또 그 어떤 의미가 있는 핸드폰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아야 된다고 아이고. 그럼 못 찾았죠. 네. 그렇죠. 그런 못 찾았던 경험도 아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후되고 또 이제 개발이 잘 되지 않은 곳이니까 예전에 또 저희 시골 가면 또 그런 화장실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아내도 한번 그렇게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 화장실 쓰려고 해서 뚜껑 열었다가 그 안에 뭐 죄송합니다 말 안 하겠어요. 다시 조용히 이렇게 덮고 옆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일들이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재밌는 일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는 또 이제 그 남부아프리카 감리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적고 또 이제 평신도 설교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평신도 설교가들이 평소에는 설교를 하지만 그 성찬을 못 하잖아요. 성찬은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으니까 성찬을 주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저 스와질랜드 이제 아내랑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중국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종업원이 너무 예의 없이 막 그릇도 막 이렇게 딱 던지듯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거 그렇게 했냐고. 얼굴 한번 붉혔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에 이제 성찬을 하러 갔는데 어떤 교인이 이러고 이제 성찬을 받을 때 거기 교인을 이러고 봤거든요. 고기를 숙이고. 처음 보는 교인인데 이렇게 봤더니 그 종업원이 그 종업원이 이렇게 해서 성찬을 받겠다고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쵸. 그리고 이렇게 몰래 성찬 잘 주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목회자 어쨌든 저도 선교사지만 어쨌든 목회자니까 그 스와질랜드에 작아서 그런지 정말 이 언행이라는 것들 조심해야겠다. 그때 느꼈죠. 또 어디서 어떻게 교회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인 줄 알았더니 이제 현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했었죠. 미안하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었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